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S리버입니다. 오늘 본편을 다루기 전 번외로 검찰 공소장으로 보는 푸드 조작과 접대라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검찰이 수사 결과를 신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검찰 공소장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죠. CJ가 피해자라고? 그러니까 공소장에 의하면 대기업 CJ가 안준영 PD와 중소엔터들에게 휘둘렸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평소에 대한민국이라면 뇌물 받은 검찰, 대기업 공화국이라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욕을 했을 것이에요. 이게 말도 안 되고 믿기 어려운 결과이니까요. 하지만 현재 검찰은 삼성의 로비조차 통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정치적인 배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데 현재 검사들은 청와대와 경찰 연합과 조직의 운명을 걸고 사생결단으로 싸우는 중이에요. 혹시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게 어떤 것이냐면요, 기존의 수사 지휘권이 검찰한테 있고 경찰은 그저 검사님들이 시킨 대로 지휘한 대로 따르는 도구에 불과했었어요. 근데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되면 이제 검사에게는 기소권만 남게 되고 수사권은 전부 경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소라는 게 원래 수사를 통해서 증거물을 확보해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법리적으로. 근데 그 권한이 경찰한테 전부 다 가버린 순간 검사는 이제 거의 빈 껍데기 조직이 되는 거죠. 기존에는 엄청 막강했는데.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본인들이 힘이 있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권리를 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이 엄중한 상황에서 겨우 푼돈 벌고 싶어서 뇌물을 받는다? 그렇게 약점을 잡힐 일을 한다? 아니, 사시 패스라고 돈이 부족할 리가 없는 검사 입장에서는 푼돈 얻는 것보다 권력이 있는 게 훨씬 손해입니다. 머리에 생각이 있으면 적어도 이 엄중한 시대만큼은 접대라든지 로비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했다면 얘네들은 빙신이고 수사권 뺏겨도 할 말이 없어요. 고로 전 최근에 청와대에게 들이받았던 검사의 공소장은 신뢰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믿기 힘들지만 저는 검찰을 이번엔 믿겠어요. 자, 그럼 한편 엔터 회사들의 접대 의혹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울림 엔터테인먼트,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AT 크리에이티브 엔터테인먼트가 접대를 했다고 떴었죠? 우선 스타쉽은 확실하게 접대를 해서 관계자인 부사장인가? 걔가 아마 감옥에 갔을 거예요. 그리고 울림도 압수수색을 했고 관련자가 다수 나왔기 때문에 저는 울림도 가담했다고 봅니다. 반면 AT 크리에이티브? 얘네는 무죄입니다. 왜 무죄라고 생각하느냐? 일단 입장평을 빠르고 정확하게 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예전에 AT 크리에이티브에서 일하던 관계자가 소속사를 옮긴 후에 시즌4 때 접대를 했었는데 기자들이 오해를 한 거죠. 아, AT 크리에이티브 했겠구나. 근데 알고 보니까 나가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AT 크리에이티브 측에서. 그래서 어느 정도 해명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제가 좀 더 AT 크리에이티브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조금 다룰 생각인데요. 우선 접대라는 것도 회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노하우도 필요하고 뭘 원하는지도 알아야 될 테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될 테고. 근데 AT 크리에이티브? 이 친구들은 주에서 입어는 카페예요, 카페. 강남에서 카페 대박 터져가지고 돈을 잘 버니까 그걸로 그 서브 세운 게 AT 크리에이티브 엔터테인먼트라고요. 근데 이 서브로 세운 회사 때문에 뒤에서 은밀하게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있을까요?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AT 출신인 강혜원만 봐도 회사가 얼마나 엔터 쪽으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회사인지 알 수 있어요. 물론 지금은 그래도 나름 전 들어줄만 할 정도로 많이 발전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푸드 초창기 땐 정말 엉망이었어요. 저랑 함께 확인하시죠. 저희가 많이 좀 부족하니까 뱉어! 죄송합니다. 우리가 질서할 거 없어. 너가 이거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야. 계속 막막했어요. 뭔가 아무도 안 하니까 여러분 영상 보셨습니까? 강혜원 얼마나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좀 센 팀 만났다고 쫄아서 울음부터 터트려버리고 수업 받을 때도 너무 심각해서 막 뱉어라고 소리 지르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거 우리 애한테 잘 보인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시작할 때 문제가 된다고 막 지적
할 정도로 혜원이 훈련이 안 돼 있던 애예요. 그리고 나름 연습하고 나갔을 때 공연에서 보여준 랩 실력은 그냥 로봇 그 자체였죠. 국어책 읽기. 이건 물론 1차적인 이유는 혜원이가 실력이 없어서 이미 맞긴 한데, 한편으로는 소속사에서 그만큼 관리를 똑바로 하지 못했다라고 봐도 무방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혜원이가 아이즈원에 데뷔를 함으로써 제대로 된 소속사를 만나고 6개월 이상의 피나는 노력을 한 끝에 이 정도로 발전을 하게 됐습니다. 앞에 영상하고 그 다음에 혜원이가 비올레타 랩한 영상하고 차이점이 느껴지시나요? 물론 아직도 무대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표정은 여전히 굳어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하지만 목소리에 감정이 생기고 깊이가 생겼어요. 본봐야 할 때는 국어책 그 자체였는데 여기선 그래도 뭔가 노래 목소리는 스며든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걸 보여줬냐면, 아무리 혜원이가 재능이 없어도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는 발전을 한다는 거죠. 근데 혜원이는 아예 거의 생 초짜 일반인이었단 말이에요. 푸드 삽할 때. 그만큼 소속사가 준비를 안 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혜원이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혜원이가 푸드 삽할 당시 실력이 없었던 것은. 그러니까 소속사의 무능도 굉장히 컸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장면이었던 겁니다. 방금 건. 그리고 뒤로 넘어가서 결론은 뭐다? AT 크리에이티브가 무능한 엔터테인먼트일지언정 접대를 통해서 반칙을 하는 그런 엔터는 아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반면에 스타쉽하고 울림? 너희는 좀 맞자. 공소장이 법원에 제출된 이후 부각된 또 다른 해체 논리가 생겼습니다. 기존의 CJ와 아이즈원을 반칙의 상징인 악으로 몰아세웠으나 공소장에서 이 둘을 모두 피해자로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논리가 약화됐었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스타쉽과 울림이 새로운 악당으로 등극해버렸어요. 왜? 얘네들은 접대라는 행위를 함으로써 불공정 경쟁을 하려고 했었으니까. 그리고 이런 악덕 기업들에게 부당수익이 돌아가선 안 되니 아이즈원을 해체하라는 논리를 전개하게 됩니다. 위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번 건 아주 틀린 말은 아니에요. 물론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저들의 말이 일리가 있음에도 제가 저들의 논리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는 헌법 13조 3항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3조 3항으로 방어가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법은 근본적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아니 여러분, 스타쉽과 울림이 싫다고 해서 보이콧을 한다면 그 보이콧 대상이 엄청 넓어져요. 그러면 울림 출신이나 스타쉽 출신 싹 다 보이콧해야 되는데, 우주소녀도 보이콧해야 돼, 러블리즈 보이콧해야 돼, 인피니트 요즘 잘 안 보이긴 한데 어쨌든 보이콧해야 돼. 그리고 최근에 데뷔한 로켓펀치도 보이콧을 해야 돼요. 왜? 울림이거든. 아니 그 로켓펀치에 100% 피해자인 주리도 포함되어 있는데 주리까지 같이 괴롭힐 생각이세요? 그리고 이는 헌법의 대원칙인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비례원칙에 대해서 또 읊으면 너무 영상이 길어지니 헌법의 대원칙인 비례원칙은 다음 영상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넘어오자면, 정의는 언제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해야 올바르게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두 소속사를 가만히 냅두면 그야말로 개돼지 되는 꼴이죠? 이 두 소속사는 어떻게든 응징을 해야 되는 건 팩트긴 해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스타쉽, 울림은 CJ와는 달리 순수 엔터라 우회 공격이 불가능해요. CJ 같은 경우 제1제당을 팰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밑에 딸린 오쇼핑 산하의 그 자회사들을 공격해서 타격을 주는 방법도 있어요. 그것만 해도 상당히 CJ 입장에서는 아파할 입장인데, 스타쉽과 울림은 오로지 엔터. 스타쉽은 카카오엠의 자회사긴 한데 대한민국에서 카카오 없이는 생활이 제대로 안 되죠? 그러니까 CJ보다 규모는 작을지언정 방어력은 훨씬 뛰어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로 대중이 이 두 엔터를 공격하려면 해당 소속 연예인들을 보이콧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앞에서 말했던. 근데 위에 분들 잘못 때문에 해당 소속 그룹들, 말이 그룹들이지 그냥 회사원들이죠. 위에 있는 사람들이 사장님들이고, 아니 사장님이 잘못한 것을 말단 직원들이 책임지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말단 직원들을 전부 공격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부적절하고 설득력도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중은 이 두 엔터를 공격하는 선택을 쉽사리 하지 않을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이존 멤버들만 해도 비록 불미스러운 일이 엮였을지언정 엮이고 싶어서 엮인 게 아닌데, 그래서 그것만 해도 억울하겠다, 불쌍했다라고. 근데 동조하는 방향으로 가겠는데 아예 푸드랑 관련 없는 연예인까지 공격한다? 이걸 따라주겠습니까? 여러분과 제3자라면 안티 빼고는 안 하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이 두 엔터테인먼트
아이전 조작 및 접대 의혹 때문에 공격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CJ는 이 둘을 조질 수가 있어요. 충분히 응징 가능하고요. CJ는 피해자, 스타쉽 울림은 범죄자라서 CJ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현재. CJ는 이 두 엔터를 삶아먹을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현실론? 일단 아이전 컴백을 강행해요. 대신 그와 동시에 스타쉽과 울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부당 수익을 최소한으로 얻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참교육도 시킬 겸 CJ 손해 만회하는 차원에서라도 CJ도 좋고 팬들도 좋아요. 참교육을 하면 CJ의 무고함은 더욱더 부각되겠죠? 왜? 공범이면 스타쉽과 울림한테 분명히 증거물이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이상적인 방법이 있어요. 스타쉽의 장원영과 안유진, 울림의 권은비와 김채연을 아주 헐값에 인수인계하는 거죠. 손해배상 안 하고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대가로. 그리고 이들은 현재가 최저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든 현재보다는 몸값이 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CJ가 할 수 있으면 이 넷을 그냥 스톤뮤직이라든지 스윙스라든지 아니면 뭐 옵더 레코드 직속 산하로 인수인계하든지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또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썸네일 보이시죠? 다음 영상 때 올릴 썸네일이에요. 제가 원래는 아이전이 언제 컴백하고 어떻게 활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루겠다고 했었죠. 근데 검찰 공소장이 나옴으로써 뭐랄까 상황이 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컴백에 대한 내용을 다루기 전에 새롭게 생겨난 부당수익 해체론이 왜 지나친지 설명하고 스타쉽과 울리멘터가 왜 이 내 아이들을 놔줘야 하며 놔주지 않을 시 CJ가 어떻게 응징을 해야 되는지 다음 영상에서 다룰 예정이에요. 그리고 다음 영상은 굉장히 늦게 업로드 될 예정입니다. 왜? 저도 대학생으로서 다음 주에 기말고사가 있거든요. 이제 저도 슬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마 다음 주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사이? 이때쯤에 업로드가 가능할 것 같아요. 이상 보잘것없는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